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사기 국어학원에서 우리 중원고만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민식입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중원고 학습 전략이라고 잡아봤고요. 중원고에 이제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건데, 이제 중원고라는 학교에 시험이 어떻게 국어가 출제되는지와 그 시험의 특징, 그리고 제가 그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의 범위가 4%에서 10%로 늘었죠. 그리고 여기 학생 수를 보시면 이제 이건 작년 공시 자료인데요. 1학년이 230명 정도, 2학년이 24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올해는 216명의 학생이 중원고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급이 216명 기준 했을 때 4%니까 9명 정도가 나오고요. 2등급은 15명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적 22명까지가 1등급과 2등급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25년 되면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은 22명이 될 거고요. 2등급은 52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등급별로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수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아서 1등급을 받은 친구와 90점을 맞아서 받은 1등급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원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전반적인 개념 자체는 무조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작년에는 교과서 비상 박안수를 사용했고요. 학교 배부 프린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배부 프린트라 함은 문학에서 뭐 연계작품이나 또는 문법 프린트를 학교에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박안수라는 출판사를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개정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상 박영민 교재를 이번에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부 프린트를 많이 주는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통국어 1이 1학기에 보통 배우게 될 거고요. 공통국어 2가 2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본 김에 바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교과서 차례인데요. 이게 이제 공통국어 1인데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나와 있죠. 1학년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문학과 문법입니다. 물론 뭐 화법이나 쓰기나 독서 이런 것들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변별력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쌤들이 가장 이제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문학과 문법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원고 이번 올해에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1단원에는 이제 문학의 갈래라고 해서 서점 갈래부터 교술 갈래까지 나와 있으면서 작품이 하나 두 개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의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1학년 1학기 때 킬러 파트로 나오는 게 의문의 변동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실천 양상과 문법 요소라 함은 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이런 것들 개념을 물어볼 거고요. 공통국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학 부분 그리고 중세국어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이제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까지가 공통국어 2에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공통국어 2의 난이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1학년 때 어떤 걸 할지는 알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흘러가면서 어떤 걸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원고 1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국어 1, 2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단 24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인데 2학년 때는 원래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 3학년 때 선택 과목, 2학기 때 심화국어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됐는데 올해 신입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아니라 문학은 그대로 있겠지만 뭐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편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시점에 교육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나오는 대로 바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원고도 다른 학교와 똑같이 수능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암기 위주가 아니죠. 사고력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중원고 작년 기출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이 작품은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저랑 진도를 나갔던 작품이고요.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작가가 사라졌는데 정지용의 비라는 작품은 학교에서는 절대 안 배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없고 학습지에서도 나눠주지 않은 시인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버리냐? 시험에 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기를 주면서 보기를 가지고 이 시를 외부를 감상할 수 있니? 외부 작품 너 이만큼 감상할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지문을 대비 어떻게 하냐? 모든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학 개념이 중요하겠죠. 뭐 의미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감정이입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 정주영의 비라는 이 시는 앞선 이제 첫사랑이라는 시랑 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한 번씩 배웠던 작품입니다. 즉 연계 예상 지문까지도 제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는 현대였다면 여기서 이제 고전까지도 외부 작품이 출제됩니다. 우리가 이 사설시조, 니미오마 학원을 일하는 사설시조는 이제 배우지만 옆에 있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시조는 학교에서도 안 배웁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고전 시가를 딱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고전을 읽는 것부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고전 이렇게 읽히면 되구나. 이 시의 이 주제가 이거구나. 이런 것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1학년은 문학과 문법 싸움인데 사실 중원고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법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냥 내신틱한 게 아니라 보기 1, 보기 2, 보기 이런 식으로 되게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확한 문법 개념이겠죠. 품사 어떤 게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문장 성무 뭐가 있는지, 의문의 변동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뭐 문법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문법 개념으로 정답률을 빠르게 높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올려야 될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상당히 조금은 약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개념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고 내가 문학, 외부 작품이나 조금 어려운 그런 문항에 좀 시간을 배분하는 식으로 문항을 풀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는데요. 여기 발문을 같이 보시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면서 4가지 보기가 있고요. 여기도 적절하게 한 예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식으로 보기가 되게 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걸 정보량이 많은 보기 및 선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현법이나 아니면 뭐 구성 방식 문제에서는 앞에 부분이 표현이 되고 뒤에가 효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효과는 나중에 확인한다 이런 것들 문제 푸는 방법까지도 저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중원고 국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교재 4종류가 제 내신 정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비책 교재가 저희 정규 교재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그대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신 비책이라는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컬러 교재로 셀프로 저희 팀에서 제작해가지고 정규 교재 분석서 나가고 있고요. 내신 혁명 교재는 이제 아이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신 혁명 있고요. 내신 족보라는 교재는 우리 중원고 기출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 학교, 주변 어려운 학교들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포인트 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가 내신 족보 교재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파이널 교재는 이제 친구들이 시험 보기 1주, 2주 전에 제가 배부하는 교재인데 우리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너네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라는 부분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교재가 내신 파이널 교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신 복습 테스트 실시하고요. 아무리 정확한 개념을 배웠더라도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학생들이 많이 이제 휘발되기 때문에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처음 듣게 되면 수강생 카드와 상담지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친구도 있고 국어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 카드와 상담지를 받아서 학생과 좀 1대1로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학습 문제도 관리하고 멘탈 관리까지 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중세 문법이나 또는 뭐 의문의 변동이나 아니면 뭐 문학 같은 거, 본문 주요 구절 같은 것들을 학교 배부 자료나 또는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을 제가 따로 자료를 더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프거나 뭐 또는 뭐 안 빠지면 좋겠지만 여행을 가서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쌤 저는 수업을 들었는데 복습을 좀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링크로 복습 영상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수업 시간표 안내입니다. 자, 중원고 1학년은 토요일이고요. 3월 1일에 개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수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줌 독서실 컨텐츠는 현장 클리닉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우리 수업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2시간 동안 학생들과 제가 줌에 같이 모여서 줌이라는 그 비대면 어플 프로그램 아시죠? 줌에 같이 있어서 학생들의 과제 시간 보장해주고 그리고 질문도 바로 피드백을 가능한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줌 독서실 컨텐츠는 수업에 듣는 친구들한테 상세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요일 아침 수업인데 이 아침 수업을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9시 수업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친구들이 주중에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수능은 사실 더 이른 아침에 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나중에 고2 때 그리고 고3 때도 고생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 12시 수업으로 잡았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아침 깨우면서 잘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우리 중원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이번에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정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저도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